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생활하는 우리 한민족을 만나보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고려인 사회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소련의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그리고 우수한 민족으로서 소련에서 곳곳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시 15개의 민족 국가로 독립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롭게 독립하는 나라들은 민족 언어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주류 민족인 민족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던 우리 고려인들은 새롭게 우즈벡 문화, 우즈벡 언어를 배워야 되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은 카자거, 카작 문화를 익혀야 되는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고려인들에게 새로운 민족 국가에 적응해서 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족주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가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우리 고려인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주류 민족에게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인들이 선택은 새로운 이주였습니다. 새로운 이주는 크게 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로의 이주였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새로운 카자거, 키르기즈어, 우즈베거를 공부하는 대신 익숙한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로의 이주를 택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러시아는 구소련 지역에 생활하던 민족들을 모두 러시아로 포용하는, 그리고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는 구소련 민족 포용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우리 고려인들은 러시아로 재이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가 아닌 이 기회에 새로운 지역을 찾아 나서는 고려인들이 생깁니다. 북미 지역이나 또는 유럽 지역 선진국으로 가서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고려인들이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한국으로의 이주였습니다. 고려인들에게 한국은 굉장히 먼 나라였지만 다른 한편에서의 할아버지의 나라, 할머니의 나라, 그리고 민족의 뿌리가 있는 나라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고려인들에게 한국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매우 뜨거웠다고 합니다. 당시 91년에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손이 부족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9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 인력을 도입하면서 이때 많은 고려인들이 외국인 신분으로서 한국의 노동자로 지원을 하게 되죠.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은 한국으로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외국인 신분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지원을 하여서 한국에 왔지만 이 과정에 한국에 오고자 하는 다른 우즈벡인, 키르기즈인, 카자긴들과 경쟁하면서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모두 올 수는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2007년에 도입한 방문취업제는 한국 정부가 우리 동포에게 특별히 비자를 내주는 제도로서 대다수의 고려인들이 원하면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방문취업제는 노동을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친지가 있는,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친척을 방문해도 되고 방문하러 와서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해도 된다는 좀 너그러운 동포들에게 내주는 비자였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많은 고려인들은 한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온다는 목적으로 방문취업제 제도에 신청을 하고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구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포로서의 비자는 받았지만 사실상 외국인으로서 어려운 일, 힘든 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고려인들은 가장 힘든 일, 말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단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삶은 고단했고 그리고 그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계속 이웃하고 사는 것이 하나의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가 되었죠.
이 표는 국내의 이민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고려인의 삶을 조사한 것입니다. 2015년에 조사한 연구로서 1,000명이 넘는 국내 고려인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나와 있습니다. 고려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지난 삶, 구 CIS 지역에서의 지난 삶을 한국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느 생활이 더 낫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생활이 더 낫다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에게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어가 83.8%를 차지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의견도 14.0%였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 한국어가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고려인들은 한민족으로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할아버지 나라, 할머니 나라를 찾아왔지만 아직 일반 한국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고려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 많습니다. 사실 고려인을 위한 특별법은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인 특별법은 국내에 온 고려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려인들을 위한 지원법이었습니다. 이 고려인 지원법을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려인까지 염두에 둔 새로운 법률로 개정하자는 그러한 움직임이 최근 꽤 일고 있습니다. 고려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고려인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고려인들은 독립운동의 후예로서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 고려인들은 과거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절, 주권을 빼앗겼던 시절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의 후손들, 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독립운동군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어려운 시절,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외국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려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통해서 고려인들을 보호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고려인 이주사의 특별함입니다. 오랜 이주사, 그리고 한국과 단절된 생활, 이 생활을 겪었던 고려인들의 삶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자의에 의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롭게 찾아 나섰던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동포 사회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고려인 사회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고려인 특별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고려인 동포를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 고려인 특별법 개정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바람직한 법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론이 빨리 나와서요. 우리 한민족, 우리 가족, 우리 동포, 고려인이 한국에서든 그리고 외국에서든 자신의 역량을 적극 발휘하면서 우리의 일원으로서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고려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